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게 낭낭하게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이렇게 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38도 이상에서는 다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다는 것이 어느 날은 비법이 된 날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50년생,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보면은 어깨에 이렇게 좀 흉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백신이 그렇게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이 남는 그런 어떤 주사들을 맞았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천연두였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도 이제 천연두가 있었는데 이 양반들은 이 비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법이었냐면은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천연두가 걸렸을 때는 더 군부를 떼어가지고 열을 올려서 그래서 양반 자녀들은 이 천연두에 걸렸어도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은 이 쌍놈 가게에서는 자녀들이 이 비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나요? 자기만 알고 싶어 하지. 그래서 흉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지금 뭐 장티푸스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이런 건 아무런 그게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비법인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비법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개되는 그 순간 비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변하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비법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3090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3090 법칙이 뭐냐, 그죠? 누구나 다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고치고 싶어 하고 바로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090 법칙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내가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그 기간이 3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습관대로 이제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자기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성공하는 케이스죠. 그게 90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주식 뭐 1년 차도 계실 거고 10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그죠? 10번에서 뭐 두세 번 수익 내고 7번 깨진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수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090 법칙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주식을 오래 했지만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좀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이 전문가,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 어떤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내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손실이 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 그죠? 뭐 털어는 10분을 거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이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고수의 전문가를 만나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은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지 제3의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고수를 찾아야 된다.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백만장자는 뭡니까?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억만장자는 어떠냐면 미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낼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주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뇌는 90%가 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뇌는 욕심이 많고 우뇌는 창조적인데 이 우뇌가 좀 우뇌를 많이 써야만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망상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제가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뭐냐면은 상한가를 치거나 그런 유형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뇌에서 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런 것은 못해. 저거는 나는 상한가를 뭐 잡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한 매매 뭐 나는 2%를 원해. 그죠? 누구나 뭐 하루에 2% 3%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잖아. 그죠? 이렇게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사실 제 방송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우량주 위주의 그죠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시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제가 늘 패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춰가야지.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다면은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겠나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오늘 또 제가 드리는 종목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한 주 동안에 지금 지난주에는 보면은 뭐 메타버스, 그죠? AI가 좀 집중적이었고 막판에 뭐 로봇 이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가장 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CCTV나 이런 거 봤을 그런 것에 관한 어떤 재료들을 볼 때 가장 뛰어난 안면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면은 세계에서 1위가 중국이고 그죠 글자로서 그죠 가장 뛰어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한 어떤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글자로서 뭡니까 인간에게 다가온 기계가 뭐예요? AI가 챗 GTP잖아, 그죠? 그래서 이 챗 GTP와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이 GTP 관련한 테마들이 한번 돌았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오브젠이라든지 이미 많이 돌았지만은 다시 또 이 챗 GPT에 대한 스토어와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그죠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나중에는 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야 이상하다 나는 AI 작년 1월 달에 AI가 움직일 때 이런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이어서 얘를 내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치고 이스트 소프트가 급등을 하고 뭐 한글과 컴퓨터가 뒤따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그게 뭐냐면 시장이 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순환이 빠르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 맞아 내가 메타버스의 대장은 얘였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 다른 데서 불쑥 뛰어오르고 그죠? 아 5G 이번 주에 움직였던 뭐 옵티코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면 쟤들이 아니었는데 그죠? 뭐 옛날에는 에이스테크였는데 지금은 옵티코가 튀어나오고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란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거 완전 대박 났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서 뭐 CS 관련해서 올해 좀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 IPO 관련한 이런 종목들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뭐 제가 이제 5종목을 지난주 드렸는데 거기서 최고의 수익률이 또 나왔네요. 그 IPO 관련한 종목 이월드였죠, 그죠? 사실 이 토스 상장한 관련한 종목들, 뭐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 이 이월드가 70%가 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금 뭐 월화수목 금 뭐 4일, 5일입니까? 일주일 만에 뭐 고점은 한 3, 4일 만에 쳐버렸지만 상을 때리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 토스 상장이 당장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연말이나 뭐 내년이나 근데 사실 이 토스를 상장하는 이 시장 규모가 뭐 20조 시장이니까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뭐 그렇게 작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선행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한다고 내년 딱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종목이 1월 1일부터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안 움직이는 게 있고, 그죠? 또 어떤 거는 움직이는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거는 세력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 그죠? 백만장자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억만장자는 믿는다는 거면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뭐 과학이 움직이고 뭐 달나라가고 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우리가 풀 수 없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안 사면 올라가고, 팔고 나면 날아가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조율, 운에 대한 조율이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승인이 나는 뭐 이런 어떤 공시들이 나오면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위지트라든지 뭐 그다음 이제 창투사 대성 창투라든지 뭐 하나증권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 지금 보면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이런 어떤 종목들도 첫 상한가를 치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 지표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그 세력들의 의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상한가를 친 그 라인에서 상한가를 깨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여주면서 마지막 파이널 게임을 딱딱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도 뭐냐면은 야 누군가는 이것이 승인이 ETF가 승인이 날 거를 알고 있었나 이 선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움직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저기 뭡니까 전문가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오답을 찾으면 안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늘 오답을 찾아주는 전문가를 찾으면 안 되고 정답지를 주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찾아야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중동의 어떤 전쟁, 그죠?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해운주들은 지금 약간 뭘로 움직이느냐면은 해지성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해지성이냐면 지수가 내려가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움직이는데 이 흥하해운도 역시 보면은 차트가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이 1,000원짜리를 지금 4,000원까지 만들어놨거든요. 한 2, 3개월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이런 운임비가 비싸진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 해운주가 뭐 다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이것도 뭐냐? 어떤 정답지에서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운주는 아무래도 좀 해지성으로 움직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해지성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유가. 그죠? 뭐 가스, 그죠? 지금도 보면 뭐 흥부석유, 뭐 대성에너지 이렇게 나오면서 뭐 식량, 미래생명 자원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과거와 달리 지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흥하해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달리는 말에 그래서 여러분들 와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제 금요일 날은 어떤 모습들이 보여줬냐면 로봇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로봇 하면은 작년에 가장 로봇주의 대명사가 뭐였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죠? 삼성에서 6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증을 하면서 주가를 뭐 3만 원짜리 뭐 20만 원까지 만들고 그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만 원 다운해서 뭐 20만 원까지 만드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춰줬는데 지금 보면은 이 로봇들도 어떠냐면은 삼성이냐 현대냐 LG냐 뭐 이런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종목들이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또 뭐 LG 로보스타가 상당히 모양새를 잘 갖춰줬거든요. 금요일 날은 뭐 유로메카도 나오고 뭐 이렌시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봇주에서 종목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약간 교체되는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결국 시장은 어떻다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신선한 것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이 종목이 교체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빨리 좀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제 유튜브가 나가고요. 뭐 제가 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유튜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익숙치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정권을 잡는 각 나라마다, 그죠? 이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을 잡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무슨 정권입니까? 장기 집권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 지금 세계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가 보면은 뭐 중국의 시진핑, 그죠? 러시아의 뭐 푸틴, 그죠? 뭐 북한의 김정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시장에서 뭘 하고 싶어야 되겠습니까? 주식시장만큼은 진짜 장기 집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돈을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돈이 나한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제 유튜브에서 알려드린다는 거죠. 뭘 어떻게 알려드리느냐?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물론 뭐 상폐되는 종목도 있지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장 유망한 종목은 뭐냐면은 현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니 내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사야 돈을 벌지 어떻게 현금을 가지고 현금만 들고 있는데 돈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지금은 조금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현금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은 우리가 뭐 추세를 타거나 무슨 가치 투자를 하거나 그런 어떤 시장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똑같은 로봇이라도 그때는 대장이 레인보우였지만 어제는 로봇스타가 대장이었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죠? 나는 계속 얘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 종목을 다시 뛰어들어서 짧은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빨리 형성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뭐 제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현금에 대한 중요성, 그죠? 이 종목도 현금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마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저녁 8시부터 9시 1시간씩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뭐 이데일리 온 오셔가지고 방송 청취를 하셔도 되고 뭐 유튜브로 하셔도 되고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우 지수가 지금 보면은 이게 어제까지였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좀 음봉이 이렇게 좀 밀려 있는데 여튼 여기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우 지수가 지금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거는 지금 2024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선거와 전쟁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뭡니까? 일정표를 말씀드렸잖아요. 1월 13일. 그죠? 오늘 이제 5시에 대만의 이제 총통이 이제 결정되는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되느냐. 그리고 3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4월 총선, 뭐 멀리 보면은 11월 대선까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전 세계가 대만의 총통이 누가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올해는 70억 인구 중에서 그 유권자가 이제 각 나라마다 선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42억이 유권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시하게 보는 선거가 어디냐면 대만과 지금 미국 선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의 그 민진당, 그죠? 뭐 민주진보당 이게 이제 13년 동안 정치를 해왔고 약간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뭐 라이칭드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국민당의 그죠? 이제 야당이 되겠죠, 그죠? 허우유이가 되느냐, 요쪽은 약간 친중입니다. 근데 지금 뭐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달라서 선거 방법이 이제 각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그죠? 미리 투표를 한다든지 뭐 그죠? 이런 게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딱 그날 여기서 투표해서 딱 그날 그 자리에서 오픈하는 이런 이제 부정을 막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5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표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하면은 만약에 이제 라이칭드가 되느냐, 허우유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기존에 있는 친미 성향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갈등이 약간 또 심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시진핑 정부는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하나다, 그죠? 대만을 어떻게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죠? 약간 격화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고, 만약에 이제 허우유이가 됐다면은 약간 친화적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어떤 타격이 올 수가 있느냐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봐야 되느냐면은 반도체란 말이에요. 지금 대만의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그 파운드리 반도체, 그죠? 그 가장 세계에서 1위가 TSMC잖아, 그죠? 거기에서 거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그건 뭐냐면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찍어주는 거잖아, 그죠? 이 TSMC가 모리스 창이 그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를 공장을 만들게 된 것은 삼성의 어떤 그 힘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가 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삼성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삼성과 같은 반도체를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은 삼성이 하지 않는 게 뭔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파운드리 반도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1위가 되었는데 뭐 세계 한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삼성은 그게 없느냐? 삼성도 한 뭐 15% 정도 하고는 있지만 모든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저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모든 거기서 지금 TSMC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가 됐다면은 미국에서 제재를 하지 않겠나요? 제재를 하겠죠, 그죠? 야, TSMC 거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대박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5시 이후에 이제 대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시장의 종목이라든지 월요일 날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든지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뭐 소재 종목,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11월 달에 이제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지금 뭐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러지만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전략은 어떻느냐.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바이든은 뭐냐. 패권주의란 말이야. 무조건 1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1등이 아닌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 막 따라왔다면 지금 독일과 일본은 뭐 그냥 잠잠해졌잖아. 그죠? 턱 밑에 지금 딱 중국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노? 그죠?
뭐 시진핑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뭐 김정은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뭐 푸틴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자국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한테는 약간 좀 치명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에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얘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주식시장에서는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왜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라는 거는 불변해야 되는데 변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래 될 수도 있고 이래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뭡니까? 매수매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망도 있고 대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죽은 형태는 아니지만은 요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은 너무 재밌어요. 이 시장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음봉 보세요.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죠? 그러면 이 통상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때는 짱짱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살아나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양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매수 주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장을 터닝하고 돌려주는 데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느냐면은 외인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코스닥 시장 물론 지난주에 보면은 뭐 코스닥 시장도 뭐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외인들이 그죠?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줘야만 요거를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뭐냐?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어지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도 떨어졌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속단해서 이거는 뭐 똑 떨어집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좀 너무 성급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유비무환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이 가출 빗자잖아, 가출, 그죠? 이 뭐 환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고, 그죠? 근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갖추고 있으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유비무환의 자세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갖추고 있는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샀어요. 주식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걱정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되냐, 무슨 악재가 없나, 그죠? 뭐 이렇게 막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걱정을 너무 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질환이 오잖아요. 어떤 질환이 옵니까? 뭐 우울증이다, 뭐 이런 병이 오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또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유비무환이 아무 얘기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 유비무환의 어떤 자세를 갖추려면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현금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물론 시장이 뭐 밀린다고 해서 막 폭락한다고 해서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장이 밀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뭐냐면 현금이란 말이에요. 현금을 좀 소지하면서, 그죠?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다음 코너에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 종목이 정답지가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현금이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금에 대한 유비무한, 그죠? 요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이제 지금 시장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건 누구나 다 꿈꾸는 로망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팔고 났는데 더 가요. 그러면 속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나는 저점 매수라고 했는데 그게 고점이야. 상당히 속상하시잖아, 그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욕심을 잠재우고, 그죠? 내가 설령 저점 매수를 하지 못했고, 그죠? 내가 설령 고점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 욕심을 잠재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그 종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막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느냐면은 보통 이제 이 TV나 경제 TV나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15,000원이면은 예? 손절가를 14,000원을 줍니다. 그 바보 아닙니까? 15,000원에 사가지고 뭐하러 14,000원에 자르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종목이 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멘토를 찾고 뭐 어떤 전문가를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은 막 시장통처럼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그 전문가의 고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절대 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통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시장통에 고수가 있습니까? 명품은 어디에 있죠? 조용하게 처박혀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코너에 어떻습니까? 제일 메인 코너에 절대 없습니다. 저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찾아가잖아요. 그는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맨날 어디 가느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여기 가서 맨날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분할 매수를 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는 뭐 전문가 고수는 진짜 고수라는 거죠.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답을 안다는 거죠. 나는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더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상한가가 뻥뻥 터지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할 매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느냐? 오답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답을 알아야 돼. 정답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분할 매수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해 보십시오. 저 지하 땅굴까지 가가지고 뭐 상패대 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자 보십시오. 흥하해온이 있습니다. 지금 얘가 1,000원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몇 달이죠? 얘가 10월 달에 시작했네요. 10월 달에 해서 3개월입니다. 2달, 그죠? 지금 3개월까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0원에 시작해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4배를 와 있습니다. 4배를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샀을 때 나는 제 답을 알아. 얘는 나중에 5배, 6배, 10배가 갈 거야. 10배가 될 거야.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선수들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당기고 갈 수도 있거든요. 막 이래도 갈 수 있고 또 개인들이 너무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미래 가치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뭐 흥하해운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맨날 뭐 바다에 뭐 물건 실어 나르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도 그게 먹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 중동 뭐 정제 뭐 호르무즈도 막히고 어디도 막히고 어느 해협도 막히고 막 이렇게 막히니까 운임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은 이미 어떻다라는 거죠.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그죠? 이 시점이 일어났잖아요. 그는 어떤 시나리오를 싹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 지금 어떻게 이 다 매직 구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답지를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꼭지 여기가 지금 책꼭지잖아, 그죠? 책꼭지에 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데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살아. 더 살아가 돼야 되지. 여기서 뭐 깨지면 파세요. 그럼 여기 사고 여기 깨지면 손실이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답을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항상 요즘 패턴이 어떠냐면 상쳤지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하지요. 상쳤지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하면서 상쳤지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상한가가 뭐냐면 파이널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제가 여기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한가는 선수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 그죠? 근데 요즘 어떠냐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패션이다. 그러면 일단 상한가를 쳤을 때는 일단 팔아놓고 보면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는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패턴들이 또 좀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잖아, 그죠? 오늘 제 유튜브 방송에 오십시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뭐예요?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정답지를 알아야만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 이어서 한번 이렇게 해갖고 뭐 대량 거래 터트려가지고, 그죠? 막 끝나는 그냥 X야. 끝나는 그거라면은 뭐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박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분할 매수라는 거는 반드시 그 종목의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모르고 무턱대고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아직 얘는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 자, 내가 여기 잡아서 더 잡으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도 지금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을 쳤습니다. 요 패턴 잘 보라고. 요즘 요런 패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상 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쫙 밀어요. 그죠? 밀고 나서 다음에 또 올선 받겠다가 팍 살리는. 요게 지금 가장 핵심 키거든요. 요게 무슨 키냐면은 우리가 통상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으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끝났어. 다 해먹었어. 막 얘들이 다 팔았어.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뭐죠? 여기에서 올선을 깼는데도 바로 올선을 회복하는. 결국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표가, 그죠? 다시 어떻게 한다? 살아날 때는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살아났을 때는 다시 뭐다? 올선을 절대 깨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입니다. 이월드, 에코프로머티, 삼성출판사, 제주반도체, AP위성. AP위성은 그죠? 우주청, 뭐 그 재료, 이월드, IPO 내가 얘기했고, 머티는 그 반드시 깨면 안 되는 걸 보고 하시라 말씀드렸고, 그죠? 삼성출판도 IPO냐, 뭡니까? 저출산, 그죠? 지금 보면은 이 저출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성들이 뭡니까? 임신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15세에서 49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혼자서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거를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뭐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인구가 한 3,000명 이래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뭐 고령하고 애 안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그죠? 전염병이 나돌았던 그 뭐 패스트 이런 전염병이 나돌았던 때보다도 더 출산율이 낮다. 0.7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출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그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재료. 무슨 재료냐?
정책, 그죠? 총선, 뭐 이 많잖아, 그죠? 그렇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만 총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 IPO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을 해서 그죠? 이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또 뭐 얘들이 또 어떻게 써먹나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 가치가 있는 애들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깔아놓고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전문가만 이 70 일주일 만에 70% 여러분들 평생에 70%, 20% 기분이 좋다 이거죠. 이 내가 반만 먹었다 칩시다. 반만. 내가 최저점에 못 잡고 최고점에 못 팔았다 하더라도 반씩만 해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우리 부모들이 막 자식을 위해서 그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자식을 위해서 투자한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부모들은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대를 보라 이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자식에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보고. 그 자기의 미래를 보고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는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뭐 어디 가서 이 연령대에 어디 가서 뭐 막노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자식한테 투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한번 잘 배워보시면은 100세까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이델리온에서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이델리온에 론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1년째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는 딱 20년만 더 이델리온에서 허락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딱 80까지 하고요. 나머지 80부터 10년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내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가 재능 기부를 할 거라고요. 그냥 무료로. 그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자 같이 트레이딩 합시다. 매매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또 그 만들어서 나도 수익이 났으면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그게 제 마지막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를 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지금 시작해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 주식은 답이 있는 종목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거하게 뭐 보조지표 보고 뭐 수십 가지 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그냥 돈으로 가격 보고 사고 내려가면 더 사고 올라가면 팔고 너무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그죠? 가만히 있는 놈을 주 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답을 아는 종목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을 모르는 종목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익률, 지난주 수익률이었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뭐를 좀 봐야 되느냐, 그죠? 또 이런 부분을 보실 때도 또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하지 말고요. 항상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개별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시장이 종목이 트레이딩 하기가 쉽고 어떨 때가 쉽느냐. 지표를 보라 이거죠. 아까 내가 봤을 때 종합지수 지표가 어떻게 돼 있을 때라는 겁니까? 정배열로 돼 있을 때. 정배열로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기가 쉬워요. 그때는 약간의 주도주가 있어요. 정배열로 돼 있을 때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제주 반도체였잖아. 온디바이스, CLX 이네들이었잖아. 그런 애들은 매매하기가 어떻습니까? 좀 낫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올세이 딱 꺾이니까 어떠냐면은 트레이딩 하기가 힘들죠.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개별 종목들도 욕심을 조금 내려놨고 이야 저 전문가 지난주에 70% 나왔어. 내가 오늘 얘기하는 종목들 전부 다 CL이 몰빵해가지고 막 끝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바시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야 지난주에는 저랬는데 이번에 주는 종목 완전 X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그죠? 차분하게. 자 그러면 흥하연 또 가져왔죠. 얘 지금 보면은 왜 지금 얘를 내가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와 저래 상승한 거 또 사란 말이냐 그죠? 사는 방법이 있겠죠. 사는 방법이. 그러면 얘는 왜 지금 봐야 되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지표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역배열이잖아. 지금 코스닥 시장 어떻게 되죠?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역배열인데 얘는 뭐예요? 정배열이죠. 그럼 뭐죠? 대장이잖아요. 주도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빨리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흥하해운은 지금 뭡니까? 대량 거래를 타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 풀렸다 감겼다 하면서 막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방법 여기서 무조건 막 아침에 그냥 막 벌떼같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미수 몰빵 해가지고 막 중리산이 이러지 말고 다 팔짱을 끼고 멀리서 쫙 보란 말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리고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리고 분봉의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를,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차분하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못 잡아서 그럼 안 잡으면 되죠. 뭐 주식이 흥하해운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당장 월요일 날 막 살라고 막, 그죠? 막 있는 거 전부 다 끌고 가 이래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막 밑으로 푹 빠지죠. 그럼 한번 사볼까? 이러는 거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막 올라와서 막 어쩌면 얘가 뭐 위에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칠 거예요. 그때는 또 저점을 보라 이거죠. 5일선 기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계속 더 갈 수 있습니까? 막 전쟁 나고 막 그죠? 막 해협을 막 막고 막 미국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항공모함을 뭐 보내고 어쩌고 막 그렇게 자꾸 펌프질하면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역으로 뭐 해결이 막 싹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하한가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대 H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로봇, 그죠? 이제 이게 그 휴머로이드. 이제 삼성에서 지금 뭐 인간과 같은 그런 로봇, 그죠? 뭐 그와 관련해서 뭐 현대 HT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런 거는 지금 어때요? 대량 거래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긴 짱대 양봉이기 때문에 요즘 뭐 이래가지고 뭐 좋으면 더 갈 수도 있고 뭐 여기 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튼 어떻습니까? 수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흥하해운 같이 지금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흥하해운이 너무 버거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밑에서 1,000원에서 지금 4,000원까지 왔으니까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버거우니까 이 태웅로직스가 또 뭐 쥐가 대장한다고 막 이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소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보시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유로메카. 요거 이제 지금 로봇입니다. 로봇.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그죠?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로보스타. 로보스타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유로메카, 그죠? 현대 HT, 그죠? 그다음에 로보스타 뭐 이렇게 지금 등장했고 이렌시스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진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구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쁘진 않아요. 얘는 상한가에서 이렇게 막 밀어버렸잖아요. 그럼 보통 이러면 아이고 씨 윗골이 달리고 그게 전부 다 페이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이건 완전히 뭡니까? 성형이죠. 그죠? 성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성형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 거래가 많이 터버렸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수급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행복해서 웃는다. 그죠? 아니면 또 뭐 웃으니까 행복이 온다. 그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죠? 뭡니까? 웃으니까 돈이 온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고 힘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하하 크게 한번 웃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